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모기 기니치로의 아침의 재발견,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모기 기니치로는 이 행복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요. 작은 성취감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강조해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삶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지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실제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성취감을 가져야지 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가슴속에 성취감이 저절로 자라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지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서는요, 모기 기니치로가 자신이 하고 있는 경험담, 팁을 몇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힌트들을 아침 시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분명 헐레벌떡 일어나서 겨우 아침밥을 목구멍에 밀어넣고 억지로 10,000원 지하철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과는 확연히 다를 겁니다. 사실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실천하시는 분들도 드물지요. 이 중에 꼭 한두 가지씩만이라도 실천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괜스레 가슴 한쪽이 뜨끔해지는 물음이다. 만약 이런 물음을 받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행복은 매우 막연한 개념이라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을 둘러싼 외적인 상황은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할까? 이에 대해서는 마시시모프, 캐럴 클라인이 함께 쓴 이유 없이 행복하라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공적이나 사적으로 어울리는 사람, 미래의 인생을 좌우할지도 모를 선택 같은 것이 초래하는 행복의 크기는 뇌가 그것들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즉, 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복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어도 뇌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행으로 빠질 수도 있다.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보자. 바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뇌는 언제 어느 때든 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뇌는 언제든 변화할 준비는 되어 있다. 요점은 뇌가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일단은 뇌가 기뻐할 만한 일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행동을 반복하자. 긍정적인 뇌를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자기 탐색이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운가? 그렇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절대 놓치지 말자.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 기뻤던 일, 그냥 하고만 있어도 즐거운 일 등을 하나씩 떠올려보자. 이런 자기 탐색을 한 번에 끝마치지 말고 여러 차례 반복하자. 자기 탐색을 하면 스스로에게 흥미와 관심이 생기는데 이 역시 뇌를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을 깊이 맛보는 과정도 긍정적인 뇌를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아침마다 이런 탐색을 반복하면 당신의 뇌에 더 커다란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자기 탐색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려면 이른바 안전기지가 필요하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안전기지라는 존재가 있어야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안전기지란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 어린 시절 우리의 안전기지는 부모님과 집이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자라면서 안전기지도 달라지게 된다. 10대나 20대 무렵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나 연인
혹은 자신을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었다. 그리고 더 자라서 사회로 나가면 우리는 안전기지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내부에 만든다. 그 중 하나가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서 도출해낸 가치관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안전기지는 돈, 명예, 지위, 직함 같은 것으로는 만들 수 없다. 그러니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끊임없는 자기 탐색을 통해 자신만의 강점,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둥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내부에 굳건한 나만의 기둥이 있어야 외부의 공격이 있어도 유연하고 탄력 넘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번에는 꿈의 시각화와 청각화로 의욕 스위치를 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목표나 꿈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종이에 적어도 좋고 소리내어 읽으며 되새겨도 좋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면서도 생각보다는 훨씬 게으르다. 애초에 인간은 편하게 쉬려고 드는 생물이다. 매일 아무런 자극도 없이 느긋하게 생활하면 의욕을 잃고 도전을 꺼리고 남에게 떠넘기면서 한층 더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 자극을 주려면 우선 자신의 바람을 시각화하고 청각화해야 한다. 시각화와 청각화란 무슨 의미일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비롯해서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놓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라는 조언이 항상 등장한다. 원하는 바를 수첩에 쓰고 하루에 100번씩 외치라고 권하는 책도 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넌 할 수 있어, 넌 최고의 세일즈맨이 될 거야 라고 외친다는 보험왕의 이야기도 유명하다. 골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는 타이거 우즈도 매 홀마다 머릿속으로 완벽한 스윙을 그려본 후에 샷을 날린다고 한다. 이처럼 목표하는 바를 글로 쓰거나 이미지화 시키는 것을 시각화라고 하며 스스로 암시를 걸듯이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청각화라고 한다. 시각화와 청각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목표를 상기시키는 것을 넘어 시청각을 통해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만들고 그러한 상상이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지금 미래에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목표나 꿈을 표현하면 막연하던 앞날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한다.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를수록 그를 실현해내기 위한 행동도 구체화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뇌의 신경회로도 점점 강화될 것이다. 이처럼 머릿속에 든 것을 끄집어내어 겉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뇌의 의욕 스위치를 켜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시차 출퇴근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아침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내가 시차 출퇴근, 아니 정확히 말해서 시차 등교를 시작한 건 고등학생 때다. 당시 나는 집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하는 전철을 탔다. 이 시간대의 전철은 텅텅 비어서 아주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매일 8시 전에는 교실에 도착했는데 수업이 시작하는 8시 반까지 30분씩 매일 책을 읽었다. 깨닫고 보니 고등학교 3년 동안 영어 원서를 30권 이상 독파해낸 상태였다. 이때의 독서 습관이 지금 내 영어 실력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단언할 수도 있다. 편도 1시간 반의 등교 시간이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준 셈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들보다 일찍 등교, 즉 시차 등교를 한 덕분에 1교시 수업 때부터 빠르게 두뇌 회전을 곧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침마다 알차게 성취감을 맛보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나 역시 처음 영어 책 읽기를 시작할 때는 한 권을 다 읽는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다 읽은 페이지가 차곡차곡 쌓이자 금세 마지막 페이지가 가까워졌다. 한 권을 다 읽었을 때의 기쁨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원서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욕이 솟구쳤다. 뇌가 가장 활력을 띠는 아침 출퇴근, 아침 등교 시간을
불쾌한 감정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보내고 있다면 내가 한 것과 같은 시차 출퇴근, 시차 등교를 시도해보자. 소중한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작지만 매일매일 쌓이는 성취감에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모기 개니치로 아침의 재발견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